안녕하세요. 차연외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막상 진지해지려고 하면 갑자기 그 느낌이 확 식어버려요. 자, 이런 경험. 썸만 타다가 뭔가 끝나는 것 같은 이 느낌. 왜 그런 걸까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되는 것 같다면 오늘 이 영상이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요, 내 의지의 문제도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뇌가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자, 썸 탈 때는요, 막 분명히 이런 게 있었어요. 막 연락을 막 기다리고, 만나면 두근거리고, 근데 상대가 조금 진심을 더 보이는 순간, 갑자기 묘하게 좀 질리는 그 느낌? 내가 이상한 건가 싶지만, 이 패턴을 가진 사람이요, 생각보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뇌과학 설명. 썸이 설레는 건 상대 때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썸을 탈 때 뇌는 사실 정확하게는 상대방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나를 좋아할까? 아닐까? 문자가 올까? 어떻게 올까? 오늘 연락이 오려나? 우리 밖에서 한번 보나? 이런 것들이요.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이 자체가 뇌를요, 흥분시켜요. 이 사람이 누구든 아니든. 그래서 상대가 특별해서라기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상황이 더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내 뇌가 더 자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불확실성하다는 거는 도파민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냐? 도파민은요, 보상이 확실할 때보다 불확실할 때 훨씬 더 많이 분비되거든요. 도박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돈이 100만 원을 달지, 1000만 원을 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슬롯 머신이 딱 이렇습니다. 딱 돈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게 1억이 튀어나올지, 빵원이 튀어나올지, 다 잃을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썸도 마찬가지예요. 답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고, 뭔가 콩닥콩닥거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문자를 쓸지 난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 뭘까? 그냥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서 뇌가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도파민 폭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근데 관계가 진지해지잖아요. 조금 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이 좀 보여요, 내가. 그러면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 있어. 나를 좋아해. 라고 딱 확인되는 순간 뭔가 도파민이 뚝 떨어지고 뇌는 이걸 흥미가 사라졌다라고 해석해요. 그리고요, 도파민이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불쾌감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흥미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게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도파민 자극원이 바뀌면서 내가 다르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변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안정된 관계에서 오는 그 따뜻함과 편안함, 이거는요, 도파민이 아니에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기반인데요. 뇌가 다른 채널로 이동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조금 더 심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 패턴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있었다? 조금 더 반복됐었다?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회피 애착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까워지면 조금씩 상처받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뇌가 그 친밀함 자체를 위협 신호로 학습해요. 그래서 상대가 가까워질수록 의식하지 못한 채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질린다라고 느끼는 그 감각이요. 그건 사실 내 불안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클인데요. 썸 타는 그 단계에서는 사실 상대를 거의 완벽하게 이상화하죠. 근데 조금 진지해지면서 상대의 진짜 모습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대했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갭이 딱 생기는 순간 급격히 매력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상대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내 필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 번째가 또 핵심인데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보호 회피예요. 사실 썸 단계는요, 그냥 뭐 언제 끊어져도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지한 관계가 되면 이게 좀 진짜로 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좀 거절당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뇌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순간 내가 충분한 사람인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이 불안이 올라오기 직전에 뇌가 이 불안을 감당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흥미 자체를 꺼버리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리는 게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하기 직전에 거절당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떠나버리는 것. 뇌가 나를 보호하는 방식인데요. 동시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전 팁. 자,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도파민의 착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썸 단계의 두근거림을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해서라고 과장 해석하지 마시고, 아하, 불확실성이 만든 도파민이 지금 나오고 있네. 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만 해도 큰 차이예요. 그리고 관계가 안정되면서 이 설렘과 두근거림이 조금씩 줄어들고 좀 단순해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호르몬상 자연스럽다. 이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이게 관계의 끝이 아니고요. 채널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전 팁인데요. 그 질린다는 감각. 뭔가 멀어지고 싶다는 감각이 딱 오면 막 답장도 안 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바로 떠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질린다라는 신호에서 즉각 반응해서 떠나버렸었다면 이제는 버텨보는 겁니다. 그냥 2주 버티는 거예요. 버텨보면 조금씩 다시 괜찮아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설렘 말고 다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설레는, 두근거리는 이런 거에서 호환성으로. 자,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편안했나? 대화가 그래도 지루하지 않았던가? 이 사람의 가치관과 나와 좀 맞는 것 같은가? 이런 쪽으로 기준을 옮겨야 됩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잘 풀려졌나? 자, 도파민 기반 설렘은요, 어떤 관계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안정화돼요. 도파민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 이후를 버텨주는 건 설렘이 아니고요, 저 사람과 내가 호환이 되냐, 이 여부입니다. 자,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아, 나는, 아, 좀 관계가 진지하면 좀 불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걸 꺼낼 수 있는 관계가 되면요, 역설적으로 또 불안해 줍니다. 숨겨야 할 게 없으면 도망칠 이유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리고 또 그것 자체가 이 사람과 계속 가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냥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좀 관계가 진지해지면 조금 불안해지나 봐. 그냥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요, 사실 이 문제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뇌가 학습한 자기 보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대가 정말 매력적이냐, 나랑 호환되냐 이런 여부가 아니고요. 그냥 뇌의 그냥 방식인 거죠. 그래서요, 도파민 착각 알아차리시고 좀 질린다는 느낌이 와도 2주 버텨보시고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가치관이 맞는지 호환성 기준으로 좀 바꿔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좀 담백하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관계에 대해서 약간 불안이 같은 게 좀 있나 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설렘 그 다음에 오는 게 사실 진국입니다. 그게 더 관계의 진국이에요. 자, 그럼 차의 뇌각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